나는 자식들에게 피해주기 싫었습니다. 어느 노인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계룡산 황토길엔 누군가의 사연이 바람을 타고 흐릅니다. 75세 말기 암 환자인 한 할아버지가 혼자 쓸쓸히 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조용히 준비 중입니다. 그는 지난해 부인과 사별을 하고 혼자 살고 있으며 자식들은 일남일녀로 모두 출가를 해서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홀로 계룡산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식들과는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와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여행용 가방에 옷과 몇 가지 생활용품만 가지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아파트에 있던 가재도구는 모두 중고업체에 넘겼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보리밥집에 맡겨놓은 여행용 가방과 통장, 그리고 한 장의 체크카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당에서 나가 미리 예약한 요양원에 입실만 하면 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서울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하였고 서울시의 첫 공직 생활을 한 뒤 총무처, 청와대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앞뒤 안 보고 열심히 일해서 차관보까지 승진해 잘 지냈었는데 퇴직할 무렵이 되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이 본인의 병간호를 몇 년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부인이 죽고 나서 혼자 병원 통원 치료와 입원을 몇 년간 반복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면 자식들만 왔다 갔고 며느리는 잘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가끔 병원에 와서는 시어머니가 아파서 병간호를 하는데 너무 힘들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퇴원 후 잠시 딸 집에 들렸더니 손주들이 할아버지한테서 냄새가 난다고 잘 오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이다 보니 너무 어색하고 해서 조금 앉아 있다가 약속 있어 간다고 하고 황급히 나와서 인근에 살고 있는 아들 집에도 들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렸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면서 아이고 아버님 연락도 안 하시고 이렇게 불쑥 찾아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며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집에 잠시 들렸다고만 했습니다. 아들은 퇴근길에 아버지의 아파트로 들릴 테니 아파트에 가 계시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아들 집에서 나오는데 그냥 서러움에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습니다. 그날로 병들고 늙어서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히 짐을 싸고 정처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여행 경비는 매달 나오는 연금과 아파트 팔고 재산 정리하면 몇십억은 되니 걱정은 안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대학 시절에 연애했던 경포대, 속초 등을 다니며 그동안 바빠서 가보지 못했던 여러 곳을 다녔지만 혼자 하는 여행에 외롭고 슬퍼서 쓸쓸히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하는 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 병원에 다시 찾아가니 대장암 말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토길을 걸으면 좋다고 하여 계룡산에 왔는데 초면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대화를 할 수 있는 길손을 만나서 즐겁다고 하면서 두 사람은 함께 부추 칼국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 만나 황토길을 함께 걷고 삶을 이야기하며 웃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작은 인연이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는 대장암이지만 칼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공직에 있을 때 칼국수를 많이 먹어 그립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요양원에 입실한다고 하여 보리밥집에 맡겨놓은 짐을 찾아 길손의 캠핑카로 이동하여 한참을 캠핑카에서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황토길을 내려오는데 저 멀리서 아버지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로 한참을 얘기하더니 아들 차로 요양원에 들어갈 테니 고맙다고 인사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며칠 후에 요양원에 확인을 해보니 자식들이 찾아와서 몰래 재산 처분한 것에 대한 것만 다투고 상경했다고 하면서 내가 죽거든 자식들에게 알리지 말고 요양원에서 화장하여 산 깊은 곳에 뿌려달라. 죽은 뒤 통장에 남은 돈은 요양원에 전액 기부하고 시설도 보완해서 어려운 사람이 들어오면 그 돈으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늘나라로 갔고 그 다음날 자식을 불러 유언장을 보여주고
인근 화장터에서 요양원 원장과 함께 화장을 하여 산 꼭대기에 뿌려 주었습니다. 그는 차관보까지 오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길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비가 내리는 그날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우린 지금 진짜 선진국에 살고 있습니까? 돈이 풍족해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져야 하지 않나요? 왜 우리는 가족을, 부모를, 사람을 버리는 법부터 배워야 하나요?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가정의 의미와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가정이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 신뢰, 배려, 책임감이 자연스럽게 자라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처음으로 관계를 배우고 감정을 표현하고 인격을 형성하는 출발점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가정은 보호의 기능에서 시작하지만 자라나면서 정서적 울타리, 사회적 교실, 삶의 안식처로 확대됩니다. 가정은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통해 개인이 자존감을 키우는 첫 공간입니다. 불안한 사회, 스트레스 많은 학교나 직장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하는 곳으로 예절, 효도, 책임, 협동, 인내에 대해서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먼저 배웁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인성과 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합니다. 가정 해체는 곧 사회 문제의 씨앗인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자녀는 자라 부모를 돌보며 서로를 지지하고 감싸는 의무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나 아버지로서는 분명 실패한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가정이라는 소중한 공간을 모르고 사셨던 것이지요. 나의 자녀들에게 돈만 가져다 주고 학교만 보내준다고 부모의 소임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무엇이 힘들어하는지,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같이 들어주고 놀아주고 몸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가요? 우리 세대는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자신을 희생하지만 정작 자식들은 부모님을 내가 봉양해야 할 의무로는 보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가족이 같은 집에 살고는 있지만 각자 스마트폰을 보며 대화 없는 식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이 가족보다 앞서며 사랑보다 실용을 우선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의 교육은 수능은 가르쳐도 부모를 공경하는 법, 책임지는 법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는 시험 과목이 아니니까요. 가정의 붕괴는 학교가 대신하지 못합니다.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첫 학교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효도는 의무가 아닌 마음이어야 합니다. 부모님께 말 한마디 더, 가족끼리 식사 한 끼라도 함께, 아이에게는 이해와 품어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서로에게 고맙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감싸주고 안아주는 것 말입니다. 물론 가정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최소한의 따뜻함을 나눌 때 비로소 사회 전체가 따뜻해집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